정보처리 기사 챕터 9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정의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명세할 수 있다. 둘째, 명세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보안성이 강화된 응용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응용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총 5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 출제 기준에 준용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Secure SDLC, 그리고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세 번째, 보안 기능,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권한 관리 등. 그리고 네 번째, 에러 처리. 마지막으로 세션 통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사들로서 보안 요소인데요. 보안 요소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요소 및 요건을 의미하는데, 주요 보안 요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세 가지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고요. 그 외에 확대해서 인증과 부인 방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세션 통제는 세션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연결을 의미하는데, 세션 통제는 세션의 연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요, Secure SDLC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SDLC는 앞단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해당 방법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서 살펴봤던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Secure가 붙었어요. 즉, 보안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시킨 것이 Secure SDLC이고요.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죠.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마지막에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단계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많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을 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DL, Secure Development Lifecycle과 Secure 소프트웨어사의 CLAP, Comprehensive Lightweight Application Secure Process 등이 있습니다. Secure SDLC는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등 SDLC 전체 단계에 걸쳐서 수행되어야 하는 보안 활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단계별 해당 보안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은 보안 항목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뽑아내는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전산화되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수준을 보안 요소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정보보안 관련되어진 보안 정책을 참고를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정책 항목들의 출처, 요구 수준, 세부 내용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자, 앞단에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보안 요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 필수 요소, 필수 보안 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세 가지. 기밀성은 비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정보가 전송 중에 노출되더라도 내용을 읽을 수 없게끔 하라.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무결성은 정보 시스템의 정보가 오직 인가된 사용만 수정할 수 있게끔 하라가 무결성이고요. 가용성은 이용 가능하게끔 해.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끔 하라. 이렇게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기밀성, 북한의 기밀성이 다치지 않게끔 해당 가용하게 유지하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렇게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인증요. 인증은 있는지 권한이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죠. 합법적 사용자이냐 아니냐. 로그인 절차. 부인 방지는 보냈는데 안 보냈어.
받았는데 안 받았어.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거.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제공하는 게 부인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인데요. 식별되어진 보안 요구사항들을 소프트웨어 설계서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리고 보안 설계서를 작성한다.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식별해서 보안 대책과 소요 예산, 사고 발생 시의 역량 범위와 대응책 등을 수립을 합니다. 네트워크와 서버, 물리적 보안, 그리고 개발 프로그램 등 환경에 대한 보안 통제 기준을 수립해서 설계를 반영하는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요,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개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분리한다든지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서버와 관련해서는 보안이 뛰어난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고 보안 업데이트, 그리고 외부 접속에 대한 접근 통제 등을 실시. 물리적 보안은 출입 통제, 개발 공간에 대한 제한, 폐쇄 회로 등의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무결성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구현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인데요.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코딩을 할 때 표준 코딩 정의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요. 설계서에 따라서 보안 요구사항들을 구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요,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요, 소프트웨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점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코드 점검 및 코드 진단 작업을 통해서 소스코드에 대한 안정성 확보하는 단계, 내용이 구현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 단계, 구현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으로서는 설계 단계에서 작성을 한 보안 설계서를 바탕으로 보안 사항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서 동작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동적 분석 도구 또는 모의 침투 테스트를 통해서요, 설계 단계에서 식별되어진 위협들이 해결되어졌는지 여부를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 추가로 제시되어진 위협들과 취약점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테스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요.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되어진 모든 결과는 문서화 및 개발자에게 알려주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입니다. 이전 과정을 모두 수행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들을 식별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보안 패치를 실시하는 보안 활동은 유지보수 단계에서 진행되어지는 활동입니다. 다음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부터는 보안 점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개념입니다.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개념은 일반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뭔가를 입력할 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폼 양식문이죠. 이름 입력하세요. 아니면 주문 내역서에 어떤 선택하세요. 이러한 폼 양식의 입력란을 통해서요, 입력되어지는 데이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구현 단계에서 검증해야 하는 보안 점검하는 항목들이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대상이고요. 입력 데이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 단계에서 유효성 검증 체계를 갖추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게끔 입력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도록 구현을 하도록 하고 아예 처음부터 입력이 안 되게끔 방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객체에 지정되어진 자료형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그리고 캐릭터 셋은 일관되어진 언어 셋을 사용해서 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릭터 셋은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표를 의미하고요. 아스키나 유니코드나 UTF-8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검증 및 보안에 대한 보안 약점에 관한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보안 점검 대상별 보안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포커스 맞춰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과 관련되어진 보안 약점의 종류로서는 4가지 제시했는데, 첫 번째 SQL 삽입입니다. SQL은 쿼리물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조작어잖아요. 입력란에다가요, SQL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게끔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어요. 입력란에 SQL을 삽입을 해서 무단으로 DB를 조회한다든지 조작하는 보안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동적 쿼리를 사용하는 입력 데이터에다가 예하거나 특수문자를 입력 못하게끔요. 막아서 필터링 되도록 설정을 해서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크로스사이트는 웹사이트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있는데 HTML 태그의 사용을 제한을 하거나 스크립트에 삽입되지 않도록 태그는 꺽쇠로 묶음으로 해당 인지가 되는데 입력란에다가 이러한 태그 사용을 못하게끔 막는 거죠. 입력을 하더라도 다른 문자로 서버단에서는 바꿔가지고 인지가 되게끔 해서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 악의적인 명령어가 포함되어진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해서요 시스템 손상을 주거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되겠고요. 주로 자료실 같은 경우에 파일 첨부를 하잖아요. 찾아보기 버튼 눌러가지고 첨부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별, 예를 들어 웹이다, 그러면 뭐 ASP다, JSP다, PHP면 해당 첨부 파일은 해당 그 언어 파일 형식들은 ASP로 구현되어진 웹사이트다. 그러면 자료실에서는 자료 첨부 파일로서는 ASP를 막아야 돼요. 또는 PHP로 구현되어진 경우에는 PHP 파일을 첨부 못하게끔. 그래서 업로드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제한해서 한다든지 파일명을 암호한다든지 웹사이트와 파일 서버 경로를 분리한다든지 실행 속성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인데요. 데이터의 입출력 경로를 조작해서 서버 자원을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고 사용자 입력값을 식별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로 순의 공격을 막는 필터를 사용해서 방지 가능하다. 경로를 표현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슬러시나 역슬러시 내링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사용 못하게끔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안 기능에 대한 보안 점검 부분인데요. 보안 기능은 뭔데? 보안 기능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구현 단계에서 코딩하는 기능인 인증이나 접근 제어나 기밀성이나 암호화 등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이 되겠고요. 각 보안 기능들은 서비스 환경이나 취급 데이터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현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별로 중요도를 구분하고 차별화되어진 인증 방안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인증된 사용자가 이용할 기능과 데이터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인가되지 않은 기능과 데이터로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개인정보나 인증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이렇게 변조나 삭제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보안 기능에서의 보안 약점의 종류인데요. 개괄적으로 볼게요. 적절하게 인증이 없이 중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안 검사를 우회해서 인증 과정 없이도 중요한 정보나 기능의 접근이 변경하는 거. 이를 막기 위해서는요. 중요 정보나 기능을 수행하는 페이지에서 다시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끔 해서 방지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겠다. 권한 설정이 잘못되어서 자원의 접근, 권한 설정이 잘못된 자원의 접근에서 해당 자원을 임의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겠고, 그리고 부적절한 접근 제어 기능이 없는 실행 경로를 통해서 정보 또는 권한을 탈취하는 건데, 모든 실행 경로에 접근 제어 검사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만 부여하도록 해서 방지할 수 있겠다.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로그인이나 이런 걸 할 때 DB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불러오는 게 아니라 소스에다가 입력한 아이디가 어드민이야? 비밀번호가 123456이야? 이런 형태로 처리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가 유출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 안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내재되어져 버리니까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패스워드는 암호화해서 별도 파일에 저장하고
디폴트 패스워드는 사용을 하지 말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관련되어진 보안 약점은 암호화되어진 환경 설정 파일을 해독하여 비밀번호 등의 중요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된다. 다음, 중요 정보에 대한 평문 저장 및 전송. 평문은 내용을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문 데이터가 탈취되면 중요 정보가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또는 암호화 프로토콜, HTTPS나 SSL과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 기능에 대한 보안 약점의 종류였고요. 다음, 에러 처리에 대한 보안 점검 내용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요, 오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내용이 해당 그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오류들을 사전에 정의해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인데 각 프로그램 언어에 예외 처리 구문을 통해서 오류에 대한 사항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예외 처리 구문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들은 중요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소프트웨어 실행이 중단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인지하고 에러 처리의 미비로 인한 코딩이 유발하는 보안 약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류 상황에 대한 대응 부재와 그리고 부적절한 예외 처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의 경우는 오류 발생을 할 때 실행 환경이나 사용자 정보나 디봉인 정보 등이 해당 화면에 노출되어지는 경우 이러한 정보로 이러한 중요 정보를 소프트웨어가 메시지로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실행 환경이나 사용자 정보나 디버깅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는 보안 약점이 되겠고요. 해당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노출되는 경로나 디버깅 정보는 해커의 악의적 행동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처리 구문에 예외 이름이나 스택 트레이스 등을 출력하도록 코딩하는 경우는 해커가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 발생할 때 가능한 한 내부에서만 처리되도록 하거나 메시지 출력하는 정보를 최소화하자 라는 부분으로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러 처리의 두 번째 보안 약점의 종류는 오류 상황에 대한 대응 부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고요.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오류들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실행이 중단되거나 의도를 벗어나는 동작이 유도될 수 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 구문을 꼭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외 처리 구문이 없는 경우에는 제어문을 이용을 해서라도 오류가 악용되지 않도록 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에러 처리의 보안 약점 종류로 부적절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를 하는데 함수의 반응값 또는 오류들을 세분화하여 처리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한다든지 또는 누락되어진 예외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되겠고요. 모든 오류들을 세세하게 정의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묶어가지고 예외 처리 구문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등이 함수 등이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값을 반환을 하여 예외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잘못된 값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함수의 반응값이 의도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세분화되어진 예외 처리 수행을 통해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의 취약점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세션 통제입니다. 세션 통제에 대한 개념은 사용자 컴퓨터가요 특정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연결되면서 세션이 생겨요. 즉 세션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의미하고요. 세션 통제는 해당 이 세션의 연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션 통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진단을 해야 하는 보안 점검 내용이 되겠고요.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세션 통제의 보안 약점으로서는 두 가지, 불충분한 세션 관리와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이 있습니다. 불충분한 세션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세션 아이디가 발급되거나 타임아웃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경우,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을 시켜야 돼요. 로그아웃 시켜야 되는데 로그아웃 장기적인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유지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볼 수 있잖아요. 네. 타임아웃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야. 세션 관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침입자가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세션을 가로채게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공격을 통해 가지고 획득한 세션 아이디로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중요 정보의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은요. 네. 다중 스레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프로세스의 작업 단위, 세부적인 작업 단위였죠. 네.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멤버 변수의 정보를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인데, 싱글톤 패턴의 종류 중에 싱글톤 패턴은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하면 생성된 객체를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 있지만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참조할 수는 없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싱글톤 패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용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가 레이스 컨디션이에요. 레이스 컨디션에 의해서 동기화 오류가 발생하거나 멤버 변수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네, 멤버 변수보다 지역 변수를 활용해서 변수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방지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통제에서의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네, 세션 설계할 때 고려사항으로서는 네, 6가지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에서 로그아웃이 가능하도록 하라. 네, 로그아웃 페이지를 한 페이지만 가능하게끔 하게 되면 그 페이지에 가서 로그아웃 해야 되면 불편함이 있으니까 모든 페이지에서 로그아웃 가능하게끔 네,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그리고 로그아웃 요청할 때 할당되어진 세션이 완전하게 제거되도록 하자. 네, 완전하게 로그아웃 되게끔. 네, 특정 페이지에서는 로그아웃 안 되고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보안 문제가. 그리고 세션 타임아웃은 중요도가 높으면 2에서 5분 정도만 사용 안 하면 세션이 끊어지게끔. 네, 낮으면 15에서 30분 정도. 네, 어느 정도 상한 시간을 주자. 이전에 세션이 종료되지 않으면 새 세션이 생성되지 못하게끔 설계를 하고, 중복 로그인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중복 조건에 대한 세션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패스워드 변경 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세션은 삭제하고 재할당하자. 세션 설계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세션 아이디 관리로서는요, 세션 아이디 관리 방법은 세션 아이디는 안전한 서버에서는 최소 128비트 의 길이를 생성을 하고, 세션 아이디가 예측 가능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세션 아이디를 예측 불가능하도록 네, 난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네, 규칙성 없게끔 세션 아이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세션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도록 URL rewrite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낫겠다. URL rewrite는 쿠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세션 아이디를 전달하기 위해 URL에 세션 아이디를 포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로그인 시, 로그인 전에 세션 아이디는 삭제하고 재할당하자. 장기간 접속하고 있는 세션 아이디는 주기적으로 재할당하도록 설계하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총 5개 파트로 저희가 나눠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Secure SDLC,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Secure SDLC는 보안상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보안 강화를 한 프로세스이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전 단계에 걸쳐 수행하는 보안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네, 보안 필수 요소 네, 5가지 중에 필수다 하면 3가지로 줄이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영어로도 익혀놓을 필요성이 있으세요. 네, confidentiality, integrity, 네, availability. 두 번째 파트,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점검과 관련을 해서 폼 양식과 같은 입력란을 통해서 입력되는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구현 단계에서 검증하는 보안 점검 항목들인데, 관련되어진 보안의 약점의 종류는 SQL 삽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위험한 파일 첨부, 네, 업로드, 그리고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등이 해당되어집니다. 보안 기능과 관련해서는 인증, 조건 제어, 기밀성, 권한 관리 등. 네. 내용은요,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 단계에서 코딩하는 기능인 인증과 조건 제어, 기밀성, 암호화 등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이 되겠고요. 관련되어진 보안 약점의 종류,
적절한 인증 없이 중요 정보 기능을 허용한다든지 중요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을 설정한다든지 부적절한 인가나 하드 코드되어진 비밀번호 사용이나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과 중요 정보 평문 저장 및 전송 등이 보안 기능의 보안 약점으로 해당되어집니다. 네 번째, 에러 처리. 에러 처리는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하고 에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정보 항목들인데, 에러 처리와 관련되어진 보안 약점의 종류 3가지, 오류 메시지에 대한 정보 노출, 오류 상황에 대한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 처리가 해당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통제입니다. 네. 세션 통제는 세션 연결과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관리이고요. 관련되어진 보안 약점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네. 불충분한 세션 관리와 잘못된 세션에 대한 정보 노출, 그리고 세션 설계 고려사항과 세션 아이디에 대한 관리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챕터 9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네, 2번째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수립된 구현 계획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둘째, 구현된 프로그램의 결함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발견한 결함을 관리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할 내용은요, 크게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출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암호 알고리즘, 2번째 코드 오류, 3번째 캡슐화, 4번째 API 오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용어 정리는 하나만 체킹하겠습니다. 네, 해쉬는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인데요.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나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값 또는 키로 변환하는 단방향의 암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암호 알고리즘인데요. 네, 해당 파트에서는 비중도는 이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비중도를 좀 더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문제화해서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주민번호나 패스워드나 은행 계좌와 같은 중요 정보를 보호 목적으로 내용을 그냥 볼 수 있는 평문이 아닌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암호 모드로 만들어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게끔 만드는 절차 또는 방법을 뜻한다. 암호 알고리즘은 해시를 이용을 하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과 개인키와 공개키로 분류되는 양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해시 암호 알고리즘은 단방향이다. 평문을 암호 모드로만 만들 수 있지 암호문을 다시 복호화 과정을 거쳐서 평문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꿨다가 다시 암호문을 평문으로 다시 복호화해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호화 방식, 양방향이냐 단방향이냐. 양방향은 다시 비밀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다시 나눠지는데요. 자, 제일 뒤에 있는 게 이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예요. 네, 개수적인 부분 자체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명확하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RSA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뒤에 상세하게 이제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우선 종류만 정리하겠습니다. 비밀키에는 다시 스트림 방식이 4가지. 시드, 아리아, 데스, 그리고 AES. 그리고 네, 블록 방식이 RC4 그리고 LFSR이 있는데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문과 동일한 길이의 스트림, 문자열을 생성을 해서 비트 단위로 암호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블록 방식이라는 건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블록으로 암호화시킨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은 해시 하나밖에 없고요.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는 MD5나 SHA나 네, HAS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이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네, 첫 번째가 비밀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용어가요. 네, 동일 용어가 비밀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 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네, 같은 뜻입니다. 대상 자체가. 비밀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시크릿 키, 키를 노출시키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키, 프라이빗 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칭키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즉 암호화 할 때 사용한 키와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만드는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다는 말이에요. 두 개의 키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암호화했던 키를 공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냥 그 키 가지고 뚝딱 복호화해가지고 내용을 암호문을 평문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 사용했던 키를 노출 안 되게끔 비밀스럽게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키가 같기 때문에 대칭키다. 장점은요, 두 키가 같아요. 암호화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단순해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 기법보다는 파일의 크기가 작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키가 노출되지 않게끔 비밀스럽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키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반대로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키가 다릅니다.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르다. 장점은 반대예요. 비밀키, 즉 개인키 암호 알고리즘과 반대예요.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할 키 수가 적어. 단점은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알고리즘이 복잡하다. 그리고 해당 파일의 크기가 크다. 라는 게 단점입니다. 상반된 부분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 5가지 정리해 놓았는데, 비밀키, 개인키, 요건 대칭키죠. 요거는 대칭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종류 4가지. 시드다, SEED. SEED. 어디에서 만들었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언제? 99년도에 어디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해당 블록 크기는 128비트이고 키의 크기에 따라서 128, 256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리아가 있어요. 아리아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국가정보원, 국정원. 2004년도에 만들었는데 학계와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이 합쳐가지고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아리아의 이름은 학계 아카데미의 A 머리걸 땄고요. 그리고 연구기관 리서치 인스티튜트 RI 그리고 정부기관 에이전시라고 해서 합쳐가지고 ARIA 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했고요. 블럭의 크기에 따라서요. 블럭 크기는 128비트를 사용하고 키는 크기가 128, 192, 256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DES가 있습니다. DES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더드 약어인데요. 75년도에 미국의 표준기술연구소, 옛날 이름이 NBS였어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75년도에 만든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해당 블럭의 크기는 64비트 그리고 키의 크기는 56비트 이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해당 알고리즘 종류 중에 제일 오래된 알고리즘이다. 그죠? 75년도니까. 그래서 블럭 크기는 64. 다른 것들은 다 128로 거의 같게 돼 있거든요. 키 길이는 56입니다. 네 번째, AES가 있습니다.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약어인데요. 2001년도에 DES를 만들었던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요. 이 DES에 대한 한계를 느껴가지고 새롭게 만든 암호 알고리즘이 AES입니다. 블럭 크기가 128비트, 키는 128, 192, 256 세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개 키는 하나만입니다. RSA. 얘도 마찬가지 약어인데 머리걸로 따냈어요. R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 이름입니다. 78년도에 MIT의 리베스트, 사람 이름의 머리걸 R, 그리고 샤미르 S, 그리고 에덜먼 A 이 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RSA. 큰 숫자를 수인수 분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종류 정도 특징 제시했을 때 그 특징에 맞춰가지고 종류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입니다.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 해시는 저희가 이전 달에 몇 번 언급이 됐던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도. 자, 앞서서 용어 정리했던 것처럼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나 메시지를 고정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한다. 해시 알고리즘을 해시 함수라고도 부른다. 해시 함수로 변환된 값이나 키를 해시값 또는 해시키로 부른다.
이 해시는 암호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암호문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단방량이기 때문에 복호화가 안 된다고요. 내용을 다시 평문으로 못 본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결성 검증에 대한 용도로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내용을요, 전송을 할 때 내용의 일부분을 해시를 이용해가지고 암호문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당 전송하는 내용에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보냈어요. 받은 쪽에서요, 다시 복호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해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했던 부분의 데이터를 다시 받은 쪽에서 다시 암호문으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전송되기 전에 만들었던 암호문하고 받아서 요 암호문 만드는 거하고 같으냐? 그 결과적으로 뭐냐? 전송 간의 어떤 수정이나 이런 변경 사항이 있냐 없냐라는 걸 검증하는 무결성을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해시 함수의 종류는 MB5와 SHA 그리고 ASA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코드 오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 오류는 개념이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소스 코딩을 하는 중에 실수하기 쉬운 형의 변환이다. 타입요, 데이터 형식, 문자열이다, 숫자형이다, 있죠. 실수형이다, 이러한 형 변환이나 자원 반환 등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이 되겠다. 코드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약점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코드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종류는 널 포인트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이 되겠는데 뒤에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널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널이는 없다는 말이에요. 즉 늘은 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값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포인터는요.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는 용도예요. 포인터, 가리키다. 뭘 가리키느냐? 메모리의 주소, 번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널이 포인트한다. 널 포인트. 없는 게 뭔가 가리킨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오류예요. 자, 먼저 코드 오류의 보안 약점 첫 번째 널 포인트 역참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널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어떤 값을 저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야 이 말입니다. 많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널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류가 발생할 때 반환하는 널 값인 이 반환 값을 포인트로 참조를 시키게 되면 발생하는 오류가 널 포인트 오류예요.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널 포인트를 메모리의 첫 주소로 가리킨다. 해당 주소를 참조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널 포인트 참조 오류로 발생하는 예외사항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방지 방법은요. 널이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 널 값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널 값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부적절한 자원 해제입니다. 부적절한 자원 해제라는 부분 자체는 자원을 반환하는 코드로 누락시켰다. 이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CPU 내에 CPU의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CPU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처리하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반환 끊어야 되는데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뭔가를 값을 가져오고 또는 저장하고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웹문서라고 가정했을 때 PHP든 JSP든 사용자로부터 회원가를 받았어요. 입력받은 정보값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해당 얘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해야 되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커넥션 하는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해당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커넥션 한 해당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는 꺼놔야 되는데 아니면 메모리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자원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 오류로 할당되어진 자원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다. 이 말이고요. 흰 메모리나 소켓 등 유일한 시스템 자원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입력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프로그램 내에서는요. 자원 반환 코드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오류로 인한 함수가 중간에 종료되었을 때는 예외 처리에 관계없이 자원은 반환되게끔 코딩을 해서 해당 부적절한 자원 해제의 오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는 부분을 예제로 삼았는데요. 해당
웹 문서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처리해야 될 게 다 끝났으면 해당 이 연결적인 부분 자체를 클로즈 시켜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해당 그 자원을 잠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지게 되면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입력값을 처리하지 못하는 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코드 오류의 세 번째, 해제된 자원 사용이다. 네. 3번은 아까는 네, 부적절한 자원 해제였고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네, 부분은 해제된 자원 사용이에요. 즉 이미 사용이 종료되어졌다라고 해서 반환되어진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다. 반환되어진 메모리를 참조하는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값 또는 코드를 수행하게 되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된 자원 사용에 대한 오류를 막으려면요. 네. 반환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를 초기화해서 방지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변수를 선언한 후 값이 부여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변수 선언으로 메모리가 할당되어지면 해당 메모리가 이전에 사용되던 내용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값 자체를 이제 해당 참조해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할당된 메모리를 초기화시켜라. 네. 초기화함으로써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으로 인한 코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다. 다음 캡슐화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캡슐화는 저희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와 어떤 동작적인 부분을 하나의 꾸러미로 묶는다. 그게 캡슐화의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있습니다. 네. 캡슐화의 보안 점검 사항입니다. 캡슐화는 정보 온릭에 필요한 중요 데이터와 기능을 묶는 거였는데 이 자체가 불충분하게 네, 되어서 또는 잘못 사용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뜻하고요. 캡슐화의 보안 약점으로서는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 이거는 이전 단에서 저희가 세션 통제 파트에서 살펴봤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네. 캡슐화 보안 약점의 첫 번째,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은 앞단에 저희가 세션 통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 파트에서 세션 통제 파트에서 했던 것과 같아요. 같은데 이제 해당 이 처리 절차 단계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 파트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점검했던 부분이고 지금 캡슐화에서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은 구현 단계에서 점검하는 측면이다라는 이제 그 과정적인 부분만 다르고 개념은 같아요.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요, 네, 멤버 변수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때 발생할 수 하는 보안 약점이 된다. 싱글톤 패턴에서 발생하는 레이스 컨디션으로 인해서 동기화 오류가 발생하거나 멤버 변수의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싱글톤 패턴은 패턴 중에서 네, 하나의 객체는 여러 프로세스에서 동시 참조는 안 돼라고 하는 패턴이고요. 레이스 컨디션은요, 네, 레이스 경쟁한다고요. 경쟁 상태라고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용인 자원을 서로 간에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우선 멤버 변수라는 부분에서는요. 변수의 종류는 프로그램에서 전역 변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멤버 변수는 뭔데? 멤버 변수는 밑에 있는 소스 코드는 C++의 예제인데 네.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내에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가 멤버 변수입니다. 그럼 지역 변수는 뭔데? 여기서는 지금 C++에서는 이제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로 활용을 해서 변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캡슐화의 보안 약점.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그라는 건 버그, 문제가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그 과정이 디버그인데 개발 중인 버그를 수정하거나 결과값 확인을 위해서 남겨둔 코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 되겠다. 디버그 코드에 인증이라든지 식별 절차를 생략하거나 우회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격자가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코드 검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디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삭제하자. 네, 삭제함으로써 방지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입니다. 네, 시스템의 내부 정보를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외부로 출력하도록 코딩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네,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노출하는 메시지에는 중요 정보를 담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두 가지 더 살펴보게 되는데, 요 코딩 사항이잖아요. 네. 해당 저희가 자바에서 소스 코딩할 때 해당 이 권한적인 부분으로서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라든지 프로텍티드를 사용을 하는데 퍼블릭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측면이고 프라이빗는 내부적으로만 클래스 내에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퍼블릭 메소드로 반환되어진 프라이빗 배열이다. 설명 보겠습니다.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프라이빗 배열을 모든 클래스들에도 접근 가능한 퍼블릭이라고 하는 권한이 보여되어진 메소드에서 반환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 되겠고요. 퍼블릭 메소드가 프라이빗 배열을 반환을 하게 되면 프라이빗는 클래스 내에서만 볼 수 있게끔 했지만 퍼블릭은 다른 클래스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퍼블릭 메소드가 프라이빗 배열을 반환을 하면 배열의 주소가 외부로 공개가 되어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보안 약점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배열을 별도의 메소드를 통해서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형태의 복제본을 반환받아서 값을 전달하지 해당 그 배열의 주소 자체를 사용하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라이빗 배열에서 퍼블릭 데이터 할당. 프라이빗 배열에 퍼블릭으로 선언되어진 데이터나 메소드의 파라미터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 되는데 프라이빗 배열에 퍼블릭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프라이빗 배열을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되어진 데이터를 프라이빗 배열을 저장할 때 레퍼런스 값이 아닌 직접 값을 저장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4번, 5번은. 그죠? 네. 요거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들 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캡슐화 보안 약점. 다음, API 오형입니다. 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죠. 네. 프로그래머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여러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해당 함수의 내부 구조를 알 필요 없고, 네. 단순하게 API에 정의된 입력값만 주고 결과값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API에 대한 정리였고요.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API를 잘못 사용을 하거나 또는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이 되겠는데 API 오용으로 인한 보안의 약점은 두 가지. DNS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과 취약한 API 사용이 있습니다. 뒤에 세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일례로 API 오용 중에 DNS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의 소스 코딩 방식이다. 소스상에서 보게 되면은 해당 이 도메인에 대한 호스트 값으로 그 어드레스가 이거를 포함하고 있어?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코딩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 DNS 룩업에 의한 보안 결정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도메인명, 인터넷 주소, 영문 주소가 도메인이죠. 네. 뭐 네이버.com이라든지 fastcampus.co.kr이라든지 도메인명에 의존하여 인증이나 조건 통제 등의 보안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야. DNS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서버인데 영문의 주소가 어떤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네. 이 DNS 엔트리를 속여가지고 동일한 도메인에 속한 서버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사용자가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도하여 악성 사이트를 격려하도록 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S 검색을 통해서 도메인 이름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근함으로써 DNS 룩업, DNS 조회로 인한 보안 결정의 약점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API 사용입니다. 보안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어진 API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API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다. 보안상 안전한 API라고 하더라도 자원에 대한 직접 연결이나 네트워크 소켓을 통한 직접 호출과 같이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안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보안 문제로 검증된 함수는 안전한 함수로 대체하고 그리고 API 매뉴얼을 참고해서 보안이 보장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내용 4파트로 살펴봤었어요. 핵심 정리해보면 암호 알고리즘은 중요 정보요. 주민번호나 패스워드나 언행 계좌 같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평문으로 두지 말고 암호 알고리즘 절차를 거쳐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어서 노출 안 되게 하자. 이 측면이고.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예요. 암호화 방식의 종류는 양방향과 단방향이 있다. 단방향은 해시를 사용하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과 개인키와 공개키로 분류된 양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 아닌 거 골라. 그런 경우에 해시가 나오면 해시 알고리즘 종류 중에 보기 항목이 있으면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밀키와 공개키, 이거도요, 다음 중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 아닌 거 골라. 그런 경우에는 해시 또는 공개키 암호화인 RSA가 보기가 있으면 틀린 보기로 고르는 형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 오류입니다. 코드 오류는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코딩 중 실수하기 쉬운 형 변환이나 자료 반환 같은 오류를 예방하는 보안 점검 항목들이고 보안 약점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다. 널 포인트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그리고 해제된 자원 사용,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캡슐화. 캡슐화는 정보 얻내기 필요한 중요 데이터와 기능을 불충분하게 캡슐화해서 생기는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고요. 캡슐화 보안 약점의 종류로서는요.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 제거되지 않은 디버그 코드,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의 정보 노출 3가지가 있었고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발현된 프라이빗 배열과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오용에 대해 살펴봤었는데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API를 잘못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안 검증 항목들이었고 API 오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약점의 종류는 2가지 DNS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과 취약한 API 사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챕터 9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관련되어진 모의평가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실기 모의평가 문제 풀이로 내용을 정리해 보자. 학습했던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하기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하기였습니다. 문제는 총 11문제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한 Secure SDLC 개념에 대해서 소수형 문제 요구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서술하라. 여기에서는 주 키포인트가 뭐냐면 SDLC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요. SDLC는 뭐에 대한 약어냐? 소프트웨어, D는요, 디벨먼트입니다. 개발, 디벨먼트, L은요, 라이프, C는요, 사이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시큐어, 보안을 추가시켰다. 이렇게 기술하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맞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천은 보안상, 보안과 관련한 이게 되어 있으니까 보안상 외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SDLC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약어로서 소프트웨어 프리는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한 것이 Secure SDLC가 되겠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입니다. 선거키 문제 이용인데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주요 보안 요소 3가지가 뭐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주요 보안 요소 3가지는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 이 3가지 요 자체도 익혀 두세요. 꼭 주요 보안 요소 3가지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연관된 걸로 서로 연결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안 요소 기밀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비밀성이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인가된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접근을 못하게 해. 설명 내용상에서 파악을 해보면요, 네, 시스템 내의 정보는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수정과 관련해서는 무결성이 해당되었습니다. 무결성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하라. 기밀성은 보는 거예요. 네, 수정까지는 아닙니다. 인가받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부분 자체는 가용성을 뜻하고요. 네, 그리고 기밀성은 네, 마지막 네, 설명 문구인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게끔 하라 이렇게 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에 대한 연결은 세 번째,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허용되고 정보가 노출 중에 전송 중에 노출되더라도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하라. 그리고 무결성은 네, 시스템 내의 정보는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 가능하게끔 해. 마지막으로 네, 가용성은 인가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음은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과 관련한 보안 약점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관련되어진 보안 약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설명 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유발하는 보안 약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웹페이지에 악의적 스크립트 삽입. 웹페이지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뜻하는 용어인데 약어로 네, 전문 약어로서는 XSS라고 적어도 되고요. 네, 한글로 풀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네, XSS 표준 용어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맞아도 네, 정답으로 인정되고요. 한글로 풀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또는 영어 자체를 아예 풀어가지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키포인트 XSS만 들어가도 정답으로 인정은 됩니다. 4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 단계에서 보안 검사를 우회하여 적절한 인증 과정 없이도 중요한 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보안 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네, 이거에 뭘 뜻하는지라고 적어라는 게 아니라 해당 이 보안 약점의 이 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간략히 기술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네. 보안 검사를 우회해서 적절한 인증 과정 없이도 내용을 볼 수 있어. 자, 로그인하지만 인터넷 메일에 받은 메일함에 저장되어져 있는 메일을 보기 위해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쳐야 되는데 해당 내용을 보는 주소 자체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 주소에 대한 부분을 웹사이트 주소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눌러가지고 인증 절차 없이 페이지 주소만 정확한 페이지의 주소만 알고 있어도 보게끔 이렇게 네 해버리는 케이스가 인증 과정 없이도 중요 정보를 보는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는 해당 그 페이지에서는요, 얘가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걸 파악하게끔 일반적으로는 세션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네, 해당 로그인 과정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처리하는 페이지에서요, 네, 우리가 하는 페이지에서 세션 변수의 값 자체를 할당을 일반적으로 해요. 네, 뭐 세션 예를 들어서 뭐 세션 로그인의 값 자체를 뭐 yes를 준다든지 그래서 해당 보는 페이지에서 해당 세션 변수의 값 자체가 yes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네, 검증을 해서 인증 과정 없이 그 주소만 알고 접속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술을 이렇게 한다면 중요한 정보나 기능에 수행하는 페이지에서는 인증 기능 자체를 네, 재인증하는 다시 인증을 다시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방지할 수가 있다. 네, 재인증 기능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오류 상황에 대한 대응 부재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설명 문구. 소프트웨어 개발 중 관로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로 인해서 했지만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다. 해당 하지 않은 오류들에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중단되거나 의도를 벗어난 동작이 유도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갈록구름이 구문을 작성을 하고 제어문을 활용하여 오류가 악용되지 않도록 코딩하면서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요. 네. 해당 실행 구문 중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오류 때문에 실행 못한다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시키게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자, 그 케이스는 뭐냐면, 네. exception 처리한다라고도 하죠. 네. 예외 처리. 예외 처리.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구문. 네,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고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오류들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중단되거나 의도를 벗어난 동작이 유도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예외 처리 구문을 작성을 하고 제어문을 활용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딩하면서 방지가 가능하다. 네, 정답은 예외 처리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세션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의미한다. 세션 통제는 세션의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세션 통제의 보안 약점에는 불충분한 세션 관리와 그리고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 두 가지가 있는데 불충분한 세션 관리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를 작성하라. 네, 케이스 작성하라. 이 측면입니다. 사례를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불충분한 세션 관리.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메일 내용을 보려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요. 네. 로그인했을 때 해당 로그인 세션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되어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웹 프로그램 파티에서요. 네. 세션을 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사용자가 특정 서버에 접속을 딱 연결이 되게 되면 고유한 세션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션 가지고 현재 접속자 수 몇 명이야라고 하는 부분도 해당 세션을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불충분한 세션 관리는 뭐냐면은 세션을 일반적으로는요 일정 시간에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끊어요. 연결 자체를. 네, 끊어야 되는데 일정 시간 경과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게 세션이 종료가 안 되게끔 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가지는 저희 교재에서 저희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케이스는 이겁니다.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세션 아이디를 발급받은 경우. 자, 세션 아이디가 규칙성을 가지네? 그 자체를 알게 되면 악용할 수 있죠. 세션 아이디의 규칙성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세션 아이디는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규칙성이 없는 세션 아이디를.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세션 아이디가 발급된 경우와 두 번째는 타임아웃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불충분한 세션 관리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음 7번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암호 알고리즘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 알고리즘 저희가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 네. 그 다음에 다시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다시 대칭키, 비대칭키, 이렇게 쭉 살펴봤었죠? 네, 한번 봅시다. 네, 설명 문구. 암호화 및 복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아.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한다. 네. 대칭키 암호화 기법을 저희가 달리 다른 이름으로 표현했던 거,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은 암호화와 복호화가 빠르다. 네. 키 자체가 암호화 사용할 때 키와 복호화 사용할 때 키가 같으니까, 네. 해당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하다. 단점은 사용자 증가로 인해서 이 키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같으니까 암호할 때 사용했던 키하고 복호할 때 사용했던 키하고 그래서 키를 오픈할 수 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다른 말로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었고요. 여기서 묻고 있는 부분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다른 이름은 비밀키 또는 프라이빗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둘 다 인정을 하는데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 또는 개인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 중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암호 알고리즘을 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국가정보원 국내의 국가정보원과 산하계원이 협력해서 개발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야 이렇게. 네.
자, 학계가 아카데미죠. 네, 아카데미. 연구기관은 Research Institute, 영어로. 네, 그 다음에 해당 정보기관은 Agency. 해당 이 머릿글로 이름을 부여한 암호 알고리즘. A, R, I, A. 아리아가 정답입니다. 블록 크기는 128비트이며 길이에 따라서 128, 192, 266으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네,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을 설명해 놓고 그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9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코드 오류는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코딩 중에 실수하기 쉬운 형변환이나 자음 반환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이다. 자원을 반환하는 코드를 누락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할당된 자원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거는 보기를 주어지지 않고 묻는 문제 유형 이 아니라 보기를 주고 묻는 문제 유형이라서 오히려 객관식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네. 자, 문제에서 묻는 해당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보기에서 네, 적절한 부분을 그대로 골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네, 보기 항목에 순번을 기재해도 되고 문구를 기재해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코드 오류는 네, 코드 오류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고요. 구현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코딩 중에 실수하기 쉬운 형변이나 자음 변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증거 항목이야.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거 뒤에 거예요. 네. 자원을 반환하는 코드를 누락을 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할당되어진 자원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널 포인트 역참조, 네, 부적절한 자원 해제된 자원 사용,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 사용인데요. 네. 자원을 반환하는 코드 누락이라든지 할당되어진 자원을 반환을 못했을 때는 부적절한 자원 해제입니다. 그래서 니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부적절한 자원 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하여 패키지 내에 클래스 구현을 할 때 퍼블릭 메소드로 프라이빗 베어를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서술형 문제 내용인데요. 네. 자, 퍼블릭 권한은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어. 프라이빗은 네,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클래스에 이용 못하게끔 막는 거죠. 네. 그런데 퍼블릭으로 선언되어진 베어를 프라이빗 메소드로 퍼블릭 베어를 반환을 하게 되면 퍼블릭 베어에 대한 게 오픈이 되어진다. 이게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자체를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퍼블릭 메소드로 인해서 프라이빗 베어의 주소가 외부로 공개가 되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라이빗은 외부에서는 이용 못하게끔 막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퍼블릭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퍼블릭 메소드로 프라이빗 베어를 호출을 함으로써 가지고 오면서 프라이빗 베어의 주소가 외부로 공개되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API 오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오용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잘못 사용했다는 말이죠. 네. API를 잘못 오용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중에 하나를 설명한 건데 갈로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뭐에 의한 보안 결정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이버닷컴이라든지 영어 인터넷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도메인 명에 의존하여 인증이나 주권 통제 등의 보안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야. DNS 엔터리를 속여서 동일한 도메인에 속한 서버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abc .co.kr 이렇게 있는데 abc co.kr 앞에 컴퓨터 이름이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웹서버 www.abc.co.kr DNS 서버 dns.abc.co.kr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해당 DNS 엔트리를 속여가지고 동일한 도메인에 속한 서버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ABC 그러니까 사용자와 서버 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도하여 악성 사이트를 경로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 DNS 검색을 통해서 도메인 이름을 비교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근하면서 방지가 가능하다. DNS 서버의 역할은 도메인이 어떤 IP 주소를 가지는지를 조회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DNS를 조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뭐냐? DNS 룩업입니다. 그래서 DNS 룩업에 의한 보안 결정. API 오용의 경우 보안 약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DNS 룩업에 의한 보안 결정과 취약한 API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정답은 DNS 룩업. DNS 룩업에 의한 갈로 안에 들어갈 부분은 보안 결정. 이렇게 해서 DNS 룩업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문제풀이 마쳤습니다.